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몽성입니다. 월요일 아침 시작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살짝 부탁드리고요. 바로 26년 3월 30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 뉴스 하나씩 아주 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숙고를 거듭하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오늘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그냥 지역 선거 이야기로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구라는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이죠. 누가 어디에 나가느냐 자체가 단순한 출마를 넘어 전국 정치의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가 되기도 하니까요. 여기에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가장 어려운 곳에서 역할을 하겠다면서 호남 출마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 모두 선거 전략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서로 눈치만 보던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판을 깔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구간이라는 거죠. 대구와 호남, 이 두 키워드만 놓고 봐도 오늘 정치권의 긴장감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옵니다. 바로 이어서 정치권 공방도 다시 세게 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권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수사를 위해 진술을 설계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걸 두고 짜깁기 조작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검찰 수사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수사 과정 자체가 의도적으로 짜인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한쪽은 아예 조작이라고 맞받아치고 있으니 정쟁의 온도가 다시 확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슈는 사실 한번 붙으면 며칠짜리로 안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록 공개라는 건 말 그대로 파장이 큰 카드고 거기에 조작이라는 반격이 붙으면 정치권 전체가 다시 전선으로 묶여버리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과거사 문제도 다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를 추모했고 국가폭력을 최악의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폐지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굉장히 묵직한 메시지예요. 단순한 추모 방문이 아니라 제도와 법의 영역까지 건드리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국가폭력의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사라져도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다시 사회 전면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제주도를 직접 찾은 첫 일정이라는 점도 상징성이 큽니다. 취임 후 처음이라는 표현에는 결국 우선순위가 담기기 때문이죠. 이제 시선을 해외로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중동 정세는 정말 한 줄로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JD 벤스 부통령이 평화와 조기 종전을 언급하면서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죠. 그런데 동시에 미군 지상전 투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평화를 말하는데 지상전 카드도 같이 나온다. 이건 현장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중동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말은 협상인데 그림자는 군사행동이고 겉으로는 종전인데 뒤에서는 전면전 시나리오가 움직이는 느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란의 반응도 강경합니다. 미국의 협상 의도를 의심하고 있고 지상군 투입 시 강력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예멘 후티 반군까지 본격 참전에 나서면서 전선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선 확대. 전쟁이라는 건 한 지역에서 시작해도 누가 언제 들어오느냐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후티 반군의 본격 참전은 그 확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기존 충돌 구도가 아니라 여러 축이 동시에 움직이는 형태로 번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더해 미국 내부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 국방부가 수주간 이란 지상전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규모 미군 병력이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든 외교든 군사든 다 흔드는 포인트입니다. 검토는 하고 있고 병력은 움직이고 있고 그런데 최종 결정은 없다. 그러면 긴장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정된 평화도 아니고 확정된 전쟁도 아니기 때문이죠. 가장 무서운 구간은 애매함이 길어질 때입니다. 중동 사태는 이제 뉴스 화면 안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물가로 바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란 사태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심화되면서 종량제 봉투와 일회용품 등 생활 소비재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판매 제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이건 진짜 체감형 뉴스입니다.
사람들은 국제 분쟁 소식은 멀게 느껴도 동네 매장에서 물건이 부족해지고 수량 제한이 걸리기 시작하면 바로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종량제 봉투와 일회용품은 생활에 워낙 밀착된 품목이라서 이런 변화는 불안 심리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전쟁이 에너지와 원자재를 흔들고 그게 다시 유통과 소비를 건드리는 흐름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주유소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일부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200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화물차 운전자들도 유류비 부담을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피부에 와닿는 문제죠. 승용차 한 번 주유할 때도 부담인데 화물차는 말 그대로 생계와 직결되니까 체감 강도가 훨씬 셉니다.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 위축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가 올라가고 운송비가 오르면 물가가 흔들리고 그러면 소비 심리까지 식을 수 있다는 연결고리가 다 살아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딱 박힙니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다시 리터당 1910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130달러에 도달할 경우 민간 차량 오부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는 얘기예요. 리터당 1910원이라는 숫자도 부담인데 배럴당 120달러에서 130달러 구간을 가정해 오부제까지 검토한다는 건 정부도 사태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평소엔 옛날 얘기처럼 들리던 차량 오부제가 다시 거론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진짜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물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항공사들은 운항 축소와 육아 할증료 인상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으로 선박 보험료가 최대 10배까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출 기업 부담과 물류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늘길과 바닷길이 동시에 압박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항공은 운항 축소와 할증료, 해운은 보험료 급등. 이 두 축이 같이 흔들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예측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특히 수출 중심 산업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죠.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지 실감되는 대목입니다. 국내 경제 취약계층 문제도 눈에 띕니다. 경기도가 신용 점수가 낮아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초저금리 대출을 시행했는데 접수 시작 30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수요가 몰렸습니다. 이건 숫자 하나로 상황을 설명해버리는 뉴스예요. 30분 만에 마감. 그만큼 취약계층 금융 지원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조금만 낮아도 절실하게 몰리는 분들이 많다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금융은 냉정하게 숫자로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숫자 뒤에는 생활의 사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한데 제도권 금융 문턱은 높고 그래서 초저금리 대출 소식이 뜨자마자 순식간에 몰린 겁니다. 사회면으로 넘어가면 더 무거운 얘기도 있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재범 처벌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차원을 넘어 왜 반복되느냐, 어떻게 막을 것이냐,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이냐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스토킹 범죄는 예방 실패의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후 처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 프로그램 같은 근본 대책이 언급되는 것도 결국 같은 이유죠. 한편 지역 관광 소식도 있습니다. 청남대에 대청호를 조망할 수 있는 모노레일이 개통됐습니다.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전망대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고 관광객 유입 확대 등 지역 관광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는 참 반갑습니다. 이동이 불편해서 포기했던 분들에게 선택지가 생긴다는 의미도 있고 지역 입장에서는 체류형 관광의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단순한 시설 하나가 아니라 접근성 개선이 관광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내는 거죠. 또 인천에서도 눈길 가는 시설이 있습니다. 인천 청라하늘대교 전망대 더 스카이 184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말 정식 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망 시설이라는 건 이제 그냥 높기만 해서는 안 되고 얼마나 체험 요소를 넣느냐가 중요해졌는데 이것도 그런 흐름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말 정식 개방이라는 시점도 분명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체크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도로 위 단속 소식도 꼭 짚어야겠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이후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다음 달 2일부터 처벌과 단속이 강화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감기약이나 비염약 등 일반 의약품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운전자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약물 운전이라고 하면 불법 약물만 떠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 의약품도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기약, 비염약은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 달 2일부터라는 날짜도 정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국제 범죄 이슈도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활동하던 마야광 박광열은 임시 인도 기간 종료 후 다시 현지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도 범죄를 이어간 만큼 국내 처벌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 절차와 국민 정서가 부딪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임시 인도 기간 종료 후 현지 송환이지만 범죄의 무게와 파급력을 생각하면 국내에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안전 뉴스도 이어집니다. 경기 용인 디스플레이 창고 화재는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지만 완전 진압까지 6시간 이상 소요됐습니다. 대형 화재 대응 체계와 안전관리 중요성이 다시 강조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건 정말 큰 부분입니다. 하지만 6시간 이상 걸렸다는 건 결코 가벼운 화재가 아니었다는 뜻이죠. 디스플레이 창고 같은 시설은 내부 자재 특성이나 구조 문제에 따라 진압이 쉽지 않을 수 있어서 결국 평소 안전관리와 초기 대응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스포츠 소식은 분위기를 조금 바꿔줍니다. 한국 프로야구가 45번째 시즌을 맞아 개막했습니다. 그리고 개막 2연전이 전 9장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진짜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출발이죠. 올 시즌 관중 증가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45번째 시즌이라는 역사성도 있고 개막 2연전 전 9장 매진이라는 흥행 신호도 확실하니까요. 시즌 초반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분들은 이 숫자만 봐도 벌써 열기가 느껴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날씨입니다. 오늘은 건조함을 해소할 봄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남부에서 시작된 비가 밤에는 수도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에는 많은 비가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대비가 필요합니다. 요즘 건조해서 답답했던 분들께는 반가운 비일 수 있지만 제주와 남해안처럼 강수량이 많이 예상되는 곳은 또 다른 주의가 필요합니다. 봄비라는 단어만 듣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낭패 볼 수 있으니까 지역별 상황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뉴스를 쭉 훑어보면 흐름이 아주 선명합니다. 국내 정치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공식 선언 예정,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호남 출마 가능성 시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검찰 수사 공방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선거와 정쟁의 열기가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도 방문과 제주 3 사건 희생자 추모, 국가폭력을 최악의 범죄로 규정한 발언,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폐지 추진은 과거사 정리 논의를 다시 전면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해외로 가면 트럼프 대통령과 JD 벤스 부통령의 평화와 조기 종전 언급,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 동시에 거론되는 미군 지상전 투입 가능성, 이란의 강경 경고, 예멘 후티 반군의 본격 참전, 미 국방부의 수주간 지상전 시나리오 검토, 대규모 미군 병력 이동까지 이어지면서 중동은 한층 불안한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그 여파는 나프타 수급 불안, 종량제 봉투와 일회용품 품귀, 일부 매장 판매 제한, 휘발유 200원 이상 급등, 서울 평균 리터당 1910원 돌파, 국제 유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130달러 도달 시 민간 차량 오부제 검토, 항공 운항 축소, 유가 할증료 인상,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에 따른 선박보험료 최대 10배 상승으로 이어지며 일상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도 초저금리 대출 접수 30분만 마감,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재범 처벌 강화와 치료 프로그램 요구, 청남대 모노레일 개통, 인천 청라하늘대교 전망대 더스카이 184의 다음 달 말 개방 예정, 다음 달 2일부터 강화되는 약물 운전 단속, 마야광, 박광열의 필리핀 송환 예정, 경기 용인 디스플레이 창고 화재 6시간 이상 진압, 한국 프로야구 45번째 시즌 개막과 개막 2연전 전 9장 매진, 그리고 제주와 남해안 많은 비까지 오늘은 정말 정치, 외교, 경제, 사회, 생활, 스포츠, 날씨가 전부 한꺼번에 몰려온 아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해몽성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흐름 빠르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촘촘하고 더 재미있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